농부입니다.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으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영상은 12월 피드백이 아니라 현재 저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블로거분들이 겪고 있는 이 RPM 하락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RPM, 온라인 농부 RPM 상황 한번 보고 작년과 한번 비교해보고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어제 12월 31일자 페이지 뷰랑 RPM입니다. 평균 제 RPM이 근래에 들어서는 적으면은 3달러, 4달러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0.98달러로 거의 4분의 1 수준, 어, 거의 진짜 20% 수준으로밖에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뷰는 연말이라서 좀 오르긴 했는데 4,600 페이지 뷰에 페이지 RPM은 0.98,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 7시 반 정도 수준으로 3,500 페이지 뷰가 나왔는데 RPM은 1.15입니다. 평상시보다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이제 클릭 수도 많이 떨어진 상태죠. 비교해 보면은 지난주 같은 요일이랑 비교하더라도 클릭 CTR이 60% 이상 떨어지고 클릭 수도 70% 이상 떨어졌다. 자, 그런데 이런 거도 결국에 이제 단기간에 이럴 수도 있는데 28일 한 달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페이지 뷰는 올라갔습니다. 페이지 뷰 올라갔는데 페이지 RPM 최근에 3.89를 유지했었는데 이전에 한 달 같은 경우는 4달러가 넘었죠. 거의 5달러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릭수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졌고 페이지 CTR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근래에 갑작스럽게 12월 전에 28일쯤부터 2달러, 1달러대로 이제 RPM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작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페이지 뷰가 이제 말일쯤부터 돼서 2천, 3천 정도 조회가 나오고 만 조회수, 9천 조회수 나오고 5천 조회수 나오고 3천 조회수 나오면서 RPM은 6.5, 5.4, 6.8, 5.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저는 잡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죠. 작년에 이때 적었던 키워드와 올해 적었던 키워드가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것 거의 없고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면은 당시에 23년 12월에 연애 관련된 뭔가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적었다가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연애와 관련된 뭔가 사회 사건 사고 관련된 내용을 적을 때는 트래픽은 높아지지만 RPM은 떨어진다라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데 떨어졌었어도 수익이 어쨌든 6을 유지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50달러까지도 나오고 40달러까지도 나왔다. 근데 이제 근래에 똑같은 동료율을 비교해 봤을 때 조회수는 거의 5천대 비슷비슷하게 유지를 했지만 수익이 거의 10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정도 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RPM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제 사이트 RPM인데 이렇게 갑자기 평균적으로 쭉 나오다가 떨어졌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거고,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의 커뮤니티를 많이 보고 DC 인사이드, 티스토리 갤러리 들어가서 많이 봅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자에도 오늘 수익 최악이다. CPC, RPM, 워프티스 다 나락으로 갔다. 일반적으로 이제 티스토리만 그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데 워드프레스도 똑같습니다. 워드프레스도 CPC, RPM 나락 갔다. 내용 있고 1월 1일인데도 RPM 회복이 안 되고 있다. 12월 30일부터 30% 떡락 회복이 안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 저도 12월 28일쯤부터 거의 40% 50%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거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93% 찍으신 분도 있고 단가가 폭락한 건데 카카오 탓은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익이 원래 조금 더 나오니까 나는 안 떨어졌는데 티스토리 하는 사람만 떨어진 거야. 카카오 때문에 떨어진 거야. 라는 또 이제 뇌피셜 같은 이야기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카카오 욕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제가 사이트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글을 다 전부 공유할 수는 없지만 돌아다녀 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RPM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물론 RPM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글을 굳이 적었을 필요가 없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많은 글의 주제, 내용들이 RPM, CPC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애드센스 포럼에도 진짜 RPM 장난 없네. 700분이 보셨습니다.
평균적으로 잡블로그 3달러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1000명 정도 들어왔었고 겨우 1달러 미만도 몇 번 나왔다. 뭐 내용 이제 뭐 댓글도 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반의 반토막. 최소 20달러 RPM이 나오던 분도 이제 2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분도 10분의 1 정도 떨어지긴 했죠. 10분의 1 심각하네요. 트위스트 크롤러 오류도 많은데 CPM이고 RPM이고 다 떨어집니다. 뭐 해결한 분들 크롤러 오류 때문이라도 수익 떨어지는 분들 문의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사실 문의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카카오에서 이거를 막 개인적으로 해결해 줄 뭐 그런 내용은 아예 없겠죠. 뭐 ADS, TXT 표시가 잘 되고 있느냐? 이제 뭐 도메인을 입힌 분들 같은 경우는 ADS, TXT가 정상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티스토리 블로그 자체를 쓰고 계신 분들은 카카오에서 이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수익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뭐 크게 어떻게 조치를 할 부분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티스토리 노출수 감소, 게재 비율이 감소되고 RPM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게재 비율도 뭐 90% 나오시는 분들도 뭐 80%대로 떨어지고 노출수도 4분의 1 토막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거가 떨어지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지 또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아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 지금 이 시장 상황이 뭔가 좋지가 않구나라고 또 인지를 해야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RPM 클릭률이 떨어진 이유는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네 가지 정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환율 폭등, 그 경기 침체, 계엄령 이후에 실제로 엄청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국내 증시는 물론 뭐 실제로 이제 식당에 가보면은 사람도 없고, 오늘 1월 1일인데 길에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다녀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안타깝긴 하지만 최근에 사건 사고가 좀 있었어서 이거에 대한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내피셜이긴 하지만 크롤링 오류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롤링 오류가 뭐 한 달에 많아야 두 건, 세 건이었는데 근래에 크롤링 오류가 23건과 관련된 내용이 떴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광고가 게재가 제한된 것은 전체 광고 중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익이 거의 4분의 1, 5분의 1, 80%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광고가 2% 줄었다고 해서 예, 수익이 떨어졌다. 뭐 그게 큰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환율이 지금 1,471원입니다. 자, 보시면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00원대에 있다가 지금 1,470원까지 갔습니다. 뭐 금액으로 치면은 170원 정도 연초에 비해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170원이 뭐 크냐라고 하겠지만 율로 봤을 때는 일반 기업체에서 전체적인 프로핏 마진을 이 비용과 지출을 다 제하고 나서 남는 마진이 뭐 실제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크지가 않은데, 거기서 1%, 2%, 3%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마진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원자재를 사오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구글 애즈, 우리가 이제 수익을 돈을 받고 있는 구글 광고도 이 달러를 통해서 기업체나 광고를 하는 이 광고주들이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광고를 할 돈이 늘어나 버린 거죠. 효과가 있든 없든 어쨌든 광고를 태울 때 예산이 정해졌을 텐데 그 예산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코스피도 엄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래에 뭐 계엄령 있은 직후부터 외국인도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국내 증시에 있던 개인들도 대부분 국장은 이제 망했다, 미국장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장으로 많이 옮겨 타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국내에 있던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외국 투자 자본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광고하거나 뭔가 그런 여윳돈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연말에 뭐 연예대상도 취소되고 콘서트도 취소되고, 뭐 연말이면은 그 축제에 좀 분위기가 나고 소비가 많이 잇따라야 되는데, 어쨌든 좀 돈을 많이 써야 할 기업이나 이런 뭐 식당가 이런 데서도 실제로 뭐 취소를 하거나 좀 활동적인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소비가 위축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계엄령 폭풍은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이 구글 애즈 광고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구글 애즈 들어와서 지원금이라고 검색을 해 봤을 때 자 보겠습니다. 내용이 안 내려가 주네.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원금 우리가 흔히 광고 단가가 높다라고 알고 있는 키워드인데 가장 높은 지원금이 2,0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제 들어와서 자주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상단 최저 범위 뭐 다 상단 입찰가 범위가 몇만 원 되는 단가들도 많았고 그 광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몇만 원을 쓰면서 다 입찰을 넣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가장 높은 지원과 관련된 키워드도 2,000원,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1천에서 1만 1인 창업 지원 같은 경우도 500원밖에 안 한다 지금. 이 500원밖에 안 하는 지원금이란 키워드 결국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90%가 떨어졌다. 뭐 당연히 정말 우리가 RPM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대출 관련된 부분도 자, 대출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은 실제로 5,000원 대출이 진짜 RPM이 높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출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적진 않았지만 특정 페이지에서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RPM이 100이 넘어가거나 200, 300까지도 나온 경우가 있는데 정말 뭐 90% 이상 떨어진 올라간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없어졌죠. 아예 100%. 이거에 대한 키워드는 아무도 쓰고 있지 않다. 90%가 떨어졌다. 작년 같으면은 이 금액이 16,000원대, 19,000원대, 20,000원대 이렇게 나오던 광고 단가들, 입찰들이 지금은 하지도 않고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지금 설날 선물과 관련된 광고들이 많아야 될 때입니다. 미리 앞서서 광고를 다 해야 되고 이걸 이제 설날로만 검색을 한번 해보더라도 광고가 없습니다. 지금 설날 된 입찰 들어오는 광고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 기업체에서도 구글에다가 우리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글 광고를 많이 태우지 않고 광고를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 내가 무언가 글을 잘못 써서 내가 글을 적고 있는 게 키워드를 잘 못 맞춰서 그런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유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좀 객관화시켜서 좌절하거나 뭐 포기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저도 이제 근래에 12월에 글을 많이 적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래에 또 RPM이 떨어지면서 뭐 연말이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만날 일이 많다 보니까 글을 많이 적진 않았는데 뭐 실제로 내가 글을 적었던 게 유입량이 들어오는 방문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그대로 글을 하루에 1 포스팅, 5 포스팅, 10 포스팅 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꾸준히 해 주시는 게 좋다. 결국에 환율도 지금보다는 떨어질 여지가 있고 국내 증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여지가 있고 결국에 사건 사고는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악재는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런 내용도 다 이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아지고 기업체에서도 광고 예산을 늘린다던가 기회가 왔을 때 광고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글을 작성하고 앞으로 들어올 유입 키워드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하고 대처한 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고 평상시처럼 글을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회에 나는 티스토리, 뭐 구글 애드센스 수익 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이프라인을 찾아봐야겠다라고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또 새로운 25년 목표를 세워서 뭔가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쿠팡 파트너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또 하시는 부분이 있죠. 쿠팡 파트너스 하셔도 되고 CPA 광고 이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부업과 관련된 파이프라인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시고 제가 작년에 이때쯤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처럼 유튜브를 시작해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 또 도전 한번 해보셔가지고 돈을 벌어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도전한다라는 접근 방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내 경쟁자, 나처럼 블로그로 돈을 벌어보는 사람, 블로그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염두하고 한번 글을 써보시고 글을 뭐 안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쟁자들이 이렇게 할 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안 쓰고 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나는 이 기회를 삼아서 글을 더 많이 적고 더 많은 블로그를 만들고 더 많은 워드프레스를 파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올려봐야지. 앞으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모든 기회를 다 빨아들여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들여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처럼 똑같이 25년에도 글을 작성하고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경쟁자분들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면 좋겠죠. 자,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조건을 또 만드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수익을 뭐 한두 푼이라도 만드셨던 분들은 그 수익을 다 쓰지 마시고 또 환율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달러를 벌어가지고 들어오는 수익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온 달러를 가지고 또 미국 주식을 해본다든가 코인을 사본다든가 다른 또 투자할 부분을 만드시고 파이프라인을 또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떨어지지만 쿠팡 파트너스 수익은 올라간다든지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떨어지지만 내가 관련된 CPA 수익, 뭐 유튜브 수익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신다든지 뭐 적어도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뭐 다른 거를 배워보고 혹은 30만 원 정도 수익이 줄더라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예산 정리, 뭐 내 가계부 정리를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버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2월 수익이 좀 높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막판에 RPM이 많이 떨어지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1월 1일부터 또 심기일전 해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나 RPM이 떨어지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들의 상황이나 RPM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상황이나 혹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신다면은 영상을 보시는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같은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신다던가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